이번 시간에는 도시개발법입니다. 교재는 378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틀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교재를 통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개법상 이 도시군관리계획과 연관되는 사업인데요. 도시군관리계획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국토개법에서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들을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정하죠. 6가지 계획들이 있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 수립하는 절차를 국토개법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그림부터 그린다 그랬죠. 그런 그림을 계획도라고 하고 거기다가 자세한 내용을 조서로 꾸미죠. 그래서 그 도시군관리계획 도서고 계획 설명서를 붙이면 이제 서류를 만드는 건데 서류 만드는 걸 2반이라고 하죠. 그 2반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예외로 국토부나 도의사가 2반을 하죠. 2반할 때 기초조사, 주민의견, 의회의견 거쳐서 다시 결정을 하게 되죠. 결정은 특별시장이 2반한 것은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2반한 것은 광역시장이, 시장이나 군수가 2반했을 때 결정은 도지사가 결정하죠.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인데 합해서 시도지사라고 하죠. 대도시에서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예외로 국토부장이 결정할 때가 있죠. 결정할 때는 협의심의 거쳐서 결정 고시에서 이 계획들이 확정이 됩니다. 계획이 정해지고 나면 결정된 계획은 항상 실행이 돼야 되죠. 근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거는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한을 한 거죠. 그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주거지역이니까 공장 못 짓게, 호텔 못 짓게 제한을 한 겁니다. 용도지구나 구역이나 다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도 토지 이용 행위가 제한된 거죠. 그다음에 지역지구 구역에 관한 제한은 법을 통해서 제한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제한은 계획을 통해서 정해지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계획을 통해서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 아주 상세하게 제한한 것이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지역지구 안에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 계획으로 정한 제한대로 토지가 이용이 되면 계획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다만 이걸 개인한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이 계획에 맞게끔 토지가 이용이 되도록 관리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거는 사업을 통해서 실행되는 거죠. 기반시설이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거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정했을 때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정해지면 정비사업으로 각각 실행이 됩니다. 이 사업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거를 이제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해서는 국토개법으로 직접 정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거는 정비법에 따로 포함을 시킨 거죠. 다 같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계상으로는 국토개법에 다 있어야 맞지만 이 사업에 관한 걸 다 국토개법에 넣어놓기에는 법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따로 이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따로 뺀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해서는 국토개법에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하든 사업은 기본 단계가 있다 그랬죠. 어디서 사업하는지, 언제, 누가, 어떻게 사업하는지를 정하고 정한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다 끝나면 확인을 해보는 거죠.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이 국토개법에서 이런 흐름을 정리했었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에 먼저 어디서 사업하는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정해지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어떤 건지, 도로인지, 철도인지, 공원인지, 광장인지 이런 시설 종류를 정하고 시설의 명칭을 정하죠. 1번 도로인지 2번 도로인지 정하고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게 되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은 결국 명칭을 모래해서 위치가 어딘지 규모가 어딘지를 먼저 도면으로 만들겠죠. 계획도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서 붙여서 설명서 붙여서 계획을 입안하는 거죠. 입안할 때 이 절차 기초조사, 주민의견, 의회견을 다 듣고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협의심의 거쳐서 결정 고시하면서 도로부지, 공원부지가 결정되죠. 그 결정을 시도의사, 대도시 예외로 국토부가 결정을 했죠. 그래서 같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정한 사람이 시도의사, 대도시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죠. 이렇게 해서 어디서 사업하는지가 정해졌고 그 다음으로는 언제 사업할지를 정하는데 결정된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못하니까 단계를 나누죠.
그래서 3년 안에 할 거는 1단계, 3년 후에 하는 것은 2단계로 나눠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통해서 정하죠. 그다음에 그 1단계 포함된 개별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겠죠. 그다음에 시행자가 어떻게 사업할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 사업 실시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하죠. 그다음에 실시 계획을 정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 종류, 명칭, 위치, 규모에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맞는가를 확인받는데 확인받는 걸 인가라고 하죠. 그 인가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했던 시도의사, 대도시,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인가받은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죠. 그리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행자가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가졌죠.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는 권한,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 공시송달에 관한 권한,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권한,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 국공유지에 관한 처분 제한 등등의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이 다 끝나면 확인을 해봐야 되죠. 중간검사 받아야 되는데 이 검사하는 사람이 또 계획을 결정한 사람이죠. 실시계획 인가한 사람이 이 계획을 결정했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그 인가받은 계획대로 잘 됐는가를 또 확인해봐야 되니까 중간검사는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다만 국토부 빠지고 시도의사, 대도시가 검사를 하게 되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됐는데,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단계는 유사한 겁니다. 다만 이제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걸 도시개발법으로 따로 정한 겁니다. 다만 사업의 단계는 이제 유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일단 내용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구체적인 절차에 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 의미가 교재를 보죠. 378페이지. 그 2절의 용어에 보면 네모 2번에 도시개발 사업 용어가 설명되어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한마디로 말해서 단지나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 단지가 뭐 주거 기능이 있고 상업 업무, 문화 기능, 이런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로를 결정해서 이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 또는 공원을 결정해서 이 공원을 설치하는 이런 개별 사업들이고,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건데, 저기 시가지가 아니던 지역이 시가지가 되려면 일단 각종 기반시설이 다 설치가 돼야 되죠. 도로도 설치가 되고 공원도 만들고 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각종 시설을 만든 다음에 이 토지를 잘 구획을 해서 구획된 토지를 일반에 공급을 합니다. 공급된 토지를 그 필요한 대로 여기다 상업시설도 건축하고 업무시설도 건축하고 아파트도 짓고 이러면서 이 동네가 시가지가 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가지를 만드는 또는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먼저 어디를 이런 식으로 개발할지, 어디서 사업을 할지를 먼저 정하게 되겠죠. 사업을 할 자리를 이런 식으로 일정 범위를 이렇게 정해서 이 안에 사업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지정이 된 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된 자리를 구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근데 이 구역은 지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이니까 용어가 개발구역, 정확하게는 도시개발구역이 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이와 같이 먼저 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설치하려는 시설이 뭐냐, 도로냐, 철도냐, 그 명칭이 뭐고, 위치가 어디고, 규모가 몇 차선이냐, 뭐 이 정도 결정하면 끝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이 안에 인구는 얼마나 수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구 수용에 따라서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이 다 달라지겠죠. 인구 수용 계획,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걸 다 미리 알아봐야 돼요. 정해놓고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인구를 10만을 수용하느냐 20만을 수용하느냐, 이에 따라서 이 범위가 달라지는 거고, 또 그 수용 인구가 유동 인구가 얼마고 정주 인구가 얼마냐, 이거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이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교통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환경 보존은 어떤 식으로 할지, 사업 방식은 뭔지,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지, 시행은
민간이 할지 공공이 할지 등등 이런 정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모아서 계획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개발을 목적으로 정하는 계획이니까 계획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같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사업할지가 정해지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어디서 사업하느냐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건데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건데 다만 시가지를 조성하고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니까 구역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로도 있고 상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구역이란 말을 못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는 건데 그 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죠. 도시군관 결정 대신에 개발 구역의 지정이라고 표현된 건데 표현은 달라졌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다라는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그럼 이 지정을 누가 할까? 이거는 같은 사람이 돼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 거나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거나 사실상 같은 거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시도지사 대도시가 있고 예외로 국토부가 있죠.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 같은 사람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의사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이 이와 같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 안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 구역을 지정한 사람, 시도의사 대도시 국토부 장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사업 진행되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실시계 인가도 해야 되고 뭐 채권 발행할 때 승인도 내줘야 되고 또 선수금 받을 때 승인도 내줘야 되고 중공검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법에서 요 사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불러야 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서 지정권자라고 부릅니다. 지정권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뭐 따로 부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 인가 승인 할 일이 몇 번 안 되니까. 근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좀 약간 복잡하고 사업 단계마다 계속 인가 내주고 승인 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를 일일이 부르려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지정권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개발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이 구역 지정하는 사람,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요게 틀이 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때와 약간 다른 점이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그 입안은 특광시군이 하고 그다음에 결정은 시도의사 대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구역을 지정하려는 사람이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그 내용대로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유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크죠. 뭐 그 한도 안에 개발을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니라 도 전체에서 개발할 자를 몇 군데 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역 지정하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리고 시군에서 개발계획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개발계획을 직접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다음은 이제 언제 하느냐 사업 시기를 정해야 되는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이걸 정했었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단계별 집행계획 같은 별도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 언제 하느냐는 이 개발계획에 그냥 포함이 돼서 구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따로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결정된 시설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이 시설 한 번에 못 하니까 이거는 1단계로, 이거는 2단계로, 이것도 2단계로, 2단계 이런 식으로 3년 안에 할 거는 1단계, 3년 후는 2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었는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을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개발하고 막 여기저기 개발할 거를 미리 정해놓고 이쪽은 1단계로 나머지 2단계로 이런 식으로 나눠놓으면 지금 2단계로 정해진 이 지역에서는 투기가 생기죠. 당장 개발 안 하는데 앞으로 개발한다라고 예정돼 있으면 당연히 너도 나도 막 토지를 살려고 하면서 투기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미리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이라는 건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막 많이 개발하는 게 아니죠. 뭐 시가지를 새로 만들고 뭐 주거상업 업무 문화 단지를 만드는 건데 개발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바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따로 필요가 없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만 있는 거다라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하면 이미 시기까지 다 정해진 거니까 이제 사업을 시행할 사람을 정하게 되죠.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은 다양하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또 지방공사, 또 민간 시행자가 다양합니다. 토지 소유자 조합, 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등 다양한 시행자들이 있죠. 그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정해야 되죠. 동일하게 실시 계획입니다.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죠. 실시 계획 인가는 실시 계획이 잘 됐는 걸 확인하는 게 인가인데, 기본적으로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정한 대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죠. 개발 계획으로 정한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실시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관한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 토지 이용 계획에 맞춰서 실시 계획이 정해져야 되고, 교통 처리에 관한 계획 뭐 등등 이게 다 여기에 맞게끔 실시 계획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 계획을 정해서 개발 계획에 맞는지를 확인 받아야 되는 게 인가고, 당연히 인가권자는 개발 계획을 만들었던 지정권자,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 사람이 시도의사 대도시 국토부라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이 사람들한테 인가를 받았는데, 사람은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라고 하고,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개발 계획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게 실시 계획의 인가죠. 그래서 인가권자가 지정권자다. 그러니까 누가 인가권자냐, 누가 검사권자냐, 이건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어디서 사업하는지를 정한 계획, 그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졌던 거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이 사람들이 인가권자였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이고 개발계획 수립한 사람이 지정권자라서 이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시계획을 정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할지에 관한 계획이 또 있어야 돼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로공원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 끝나니까 실시계획만 있으면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으로 도로 언론하고 토지가 어떻게 조성되고 이런 걸 쭉 정한 다음에 그 계획대로 공사가 시행되면 토지가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죠.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을 해야 되죠. 이 토지를 누구한테 얼마에 공급할 거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조성된 이 토지 공급, 한마디로 말해서 맞는 거 팔아야 되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토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토지를 팔아야 되니까 그걸 누구한테 얼마 팔 거냐, 그 계획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죠. 수용 방식은 구역이 정해지면 이 구역 안에 개발되기 전에 원래 토지들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다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득은 협의 취득이죠. 계약을 해서 다 대금을 주고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안 파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강제적으로 수용을 하죠. 그래서 전체를 수용해서 이 구역 안에 있는 전체 토지가 시행자 소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필요한 대로 도로공원 설치해서 토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 이걸 다시 파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개발 안 된 원지를 살 때는 10만 원을 사서 조성된 토지 팔 때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파니까 사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거는 요 토지 종전에 개발 안 된 이 토지를 취득을 안 하고 사업을 그냥 합니다. 도로 설치하고 공원 조성하고 토지를 이런 식으로 다시 조성을 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종전에 있던 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로 이렇게 바꾸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전체를 각 토지마다 여기 있던 토지는 이거로 바꾸고 여기 있던 토지는 이거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바꿔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시행자 입장에서는 취득 안 하니까 토지 보상비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도로부지, 공원부지는 이 토지를 바꿔주면서 면적을 좀 줄여서 일부 도로부지를 빼고 공원부지를 빼서 부지 확보가 되죠. 그리고 일부는 이런 데 이제 채비지 같은 걸 정해가지고 요거를 팔아서 요 도로 설치하는, 공원 설치하는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하는 게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토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용 방식은 전체를 사서 조성한 다음에 다시 파는 방법. 그다음에 환지 방식은 취득도 안 하고 매각도 안 하고 토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수용 방식인 경우에는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 공급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계획, 공급 계획을 정하는 겁니다. 공급 계획은 한마디로 땅 파는 계획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걸 팔지, 언제 팔지, 누구한테 팔지, 얼마에 팔지, 어떤 방식으로 팔지 이런 거를 쭉 정하는 게 공급 계획이고,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공급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바꾸는 거니까 어떻게 바꿀 거냐에 관한 계획이 있어야 되죠. 토지가 바뀌는 계획, 환지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을 정해서 이 계획대로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면 실시 계획을 정하고 또 공급 계획을 정하는 거예요. 실시 계획으로 이제 공사가 어떻게 시행이 될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고, 공급 계획은 그렇게 공사 끝나고 나서 조성된 토지를 팔기 위한 계획이고, 그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실시 계획과 환지 계획을 정하는 거죠. 실시 계획 마찬가지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이고, 그다음에 환지 계획은 공사 끝난 토지를 종전 토지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를 정하는 게 환지 계획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정해서 계획대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경우에 시행자가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가졌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도 많은 권한들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가졌던 권한들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도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예컨대 뭐 사업을 분할 시행할 수 있는 권한, 서류를 무료로 열람하는 권한,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 다 같이 인정이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듯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도 수용할 수 있게 되는데, 다만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이 권한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사업 끝나고 그냥 바꿔주기만 하기 때문에 수용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용에 관한 권한은 수용 방식 시행자가 가지는 권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수용한다는 결국은 토지를 취득한 거죠. 즉 돈 주고 산 거죠. 매수를 했으면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토지 매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보통 뭐 수도권에 신도시 사업하게 되면 조 단위로 그 보상비가 듭니다. 근데 그 보상비 엄청나게 많은 보상비를 다 쓰고 막상 공사를 내면 또 재원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 채권이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채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리고 상환 기간이 되면 원금과 이자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토지 상환 채권은 토지로 상환한 채권이에요. 그리고 발행 목적은 토지 매수 대금의 지급을 위한 채권입니다. 토지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원래 보상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고 일단 채권을 줬다가 나중에 상환 기간이 되면 토지로 상환한다, 이런 개념인데, 토지 상환 채권은 개념상 이게 환지와 비슷하게 돼버리죠. 즉 지금 수용 방식으로 사업한 겁니다. 종전에 있던 이 토지를 수용을 해요. 그러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당장은 이제 채권만 줬다가 나중에 도로공원 설치해서 토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나면 이 토지로 상환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사전 보상, 현금 보상에 관한 예외예요. 그래서 사후에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사후에 조성된 이 토지로 상환한다라는 건데, 결국은 환지 방식으로 했을 때 환지가 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매수 대금의 전부가 아니라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채권 주고 또 일부는 현금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거, 이걸 통해서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데 주의할 거는 이 토지 상환 채권을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발행할 일이 없죠. 이건 매수 대금 지급하는 채권인데 환지 방식은 토지 매수 자체를 안 하니까 채권 발행할 일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또 권한이 인정이 됩니다. 선수금이라는 것은 단어대로 먼저 돈을 받는다라는 거죠. 시행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토지 매각하면서 받는 돈, 그게 단데, 원래대로라면 토지를 조성해서 그 소유권 넘겨주면서 대금을 받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원자들을 용이하게 하려고 그 매각 대금을 미리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도 보면 모델하우스만 져놓고 미리 분양을 해버리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미리 그 분양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라도 보고 분양을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냥 지도 한 장 걸어놓고 그냥 분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공사도 안 됐는데 그냥 지도 한 장 걸어놓고 뭐 도로 관련하고 공원 어디 생기는데 토지가 이렇게 조성될 건데 사고 싶으면 미리 돈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환지 방식 경우에는 이 선수금이 또 해당이 안 되겠죠. 환지 방식은 토지 매수도 안 하지만 매각도 안 하죠. 단지 토지를 바꾸기만 하기 때문에 이런 권한들이 전부 다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자 가지는 권한이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행자가 이 원형지를 공급할 때가 또 있는데 원형지라는 거는 개발이 안 된 원지, 그러니까 조성토지 공급하면서 선수금 받는 건 그래도 이렇게 도로가 언론하고 토지가 어떻게 조성이 된다 이걸 정해놓고 조성된 토지를 살 사람한테 미리 받는 게 선수금인데 원형지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 개발이 안 된 구역 안에 있는 일부 토지, 구역만 정해놓고 여기는 아무 계획도 시행자가 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 계획은 나와 있겠죠. 그런 뭐 실시 계획도 없고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원지를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지라는 것은 원래의 형태가 그대로 있는 토지, 개발 안 된 상태의 토지다 이런 의미예요. 조성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 토지를 그냥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무한테 공급할 수는 없겠죠. 국가나 지자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 또는 뭐 공모에서 선정된 자 등과 같이 특별한 자에게 뭐 입체적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이걸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 원형지 공급받은 자가 여기를 계획을 새로 정해서 자체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이 일부는 또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사항들이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각각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음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환지 예정지라는 것을 이제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 환지 예정지라는 것은 환지 계획이 정해지면 환지 계획으로는 종전에 있던 토지가 사업 끝나고 어떻게 바뀐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환지 계획에 이게 종전 토지고 그다음에 여기 바뀌는 토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업하기 전이었고 사업 후에는 이 토지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환지 계획으로 다 정해놓죠. 각 필지별로. 그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그대로 있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토지 취득을 안 하니까 여전히 소유권이 그대로 소유자한테 있게 되죠.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는 사업 끝나고 나면 이 토지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환지 계획을 보고 알겠죠. 그러나 이 환지는 아직 소유권이 확보가 안 돼 있는 토지죠. 이 소유권 확보가 안 된 토지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상태고 그걸 처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 끝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중에도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업이 진행돼서 도로가 설치가 되고 토지가 이렇게 조성이 됐어요. 여기다 건물을 져야 되는데 사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여기다 건물을 못 짓죠. 환지 계획만 나온 상태에서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건물을 못 짓게 됩니다. 종전 토지에다 건물을 지려고 그러면 종전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토지가 바뀌어 버리는데 남의 토지에 건물이 남게 되니까 여기도 사용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 사업하게 되면 환지 계획이 나오고 나서 사업 다 끝나고 나서 그 환지 처분이 되기 전까지는 종전 토지도 환지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환지 계획이 정해지고 공사가 쭉 시행돼서 중공검사도 받고 중공검사 이후에 토지 바꾸는 처분, 환지 처분을 해야 비로소 토지가 바뀌게 됩니다. 환지 처분이 되고 나면 요 토지는 이제 없어지고 요 토지도 남게 요 토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소유권도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그 환지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환지에 있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비로소 건물을 짓게 되는데 환지 처분 전까지는 여기다 건물을 못 짓는 거죠. 그렇다고 종전 토지에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지 방식 사업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개발할 때
도로 먼저 까는 게 아니라 건물을 보통 먼저 짓게 되죠. 도로를 먼저 깔게 되면 도로를 다 설치하고 토지가 조성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건물 짓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 도로에는 뭐 대형 덤프트럭이나 레몬콘 차량이나 뭐 이런 것만 다니면서 도로가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도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옆에는 건물이 같이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보통 사업이 진행되는데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도로 설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환지 처분이 안 되죠. 환지 처분하려면 중공검사 먼저 돼야 되고 그 이후에 환지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가 설치가 되고 나야 환지 처분이 될 거고 환지 처분이 돼야 이 토지가 이렇게 바뀌고 요 소유자가 여기 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 순서가 앞뒤가 안 맞게 돼 버려요. 그래서 환지 처분되기 전이라도 미리 가서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환지 예정지입니다. 환지 예정지는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환지 계획으로 정해놨던 이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그냥 지정을 하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고 나면 소유권은 변동이 안 됩니다. 여전히 종전 토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되더라도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그러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사용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환지 예정지는 소유권 없는 토지지만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사용수익이 가능해서 건물은 져놨지만 그 토지는 처분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종전 토지는 사용을 못해도 처분은 가능하죠. 이 종전 토지에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지 처분 전에 이 토지는 팔 수가 없죠. 물론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건물만큼은 처분이 가능하죠. 근데 토지 처분은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보면 그 토지 등기부는 없고 건물 등기부만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은 팔아도 토지는 못 파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처분할 때 좀 약간 이제 제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서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거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쭉 시행을 해서 사업이 다 끝나면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근데 이 중공검사는 실시계획대로 공사가 잘 됐는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인가한 사람, 그 사람이 중공검사를 해야 되죠. 실시계획 인가한 사람은 지정권자였고 중공검사도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 건데, 자,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시행 과정에서 뭐 인가받고 확인받을 일이 있는 거는 다 지정권자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 계획대로 사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실시계획 인가도 지정권자, 그리고 공급계획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지정권자에게, 토지상 한채권 발행할 때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지정권자에게, 선수금의 승인도 지정권자에게, 원형지 공급의 승인 지정권자. 그 틀을 잘 보시면 따로 외우지 않아도 그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저절로 다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인가나 승인이나 검사나 이런 거를 개발 계획을 만들었던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 거다. 이 틀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중공검사를 받고 계획대로 공사가 됐으면 공사 완료 공고가 되겠죠.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가 되면 사업도 끝납니다. 남은 거는 이제 공급계획이 정한 대로 팔면 되는 거죠. 한 필지 한 필지 돈 받고 팔면 되는 거니까 사업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했을 때는 환지 계획으로 토지를 어떻게 바꿀 거라는 걸 다 미리 정해놨으니까 그거를 바꿔놓고 끝내야 됩니다. 토지 바꾸는 게 환지 처분을 통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환지 처분을 하고 요 내용을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청산을 하면서 사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요 흐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체계대로 공법의 전반 체계를 보면서 개괄적으로 흐름을 정리했었는데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다시 설명을 한 거고, 그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각 단계 개발 계획 누가 수립하고 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고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자가 누구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체화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틀이 안 된 상태에서 개별 내용을 외워봐야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면 문제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되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로는 기억이 되고 그러면 문제가 정확히 안 풀려요. 막 헷갈려서 틀리게 되는 거니까 항상 이 사업에 가는 거는 전체 틀을 잘 정리해 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 전체 틀 중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 거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틀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재를 통해서 좀 구체화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